내 자녀를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래 I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찬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필요하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을 때 필요하겠죠. 대학생이라면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료 조사부터 글쓰기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학부모인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그 고민의 연장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초등 자녀의 교과서, 예습, 복습에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교과서 예습 복습에 활용할 생성형 인공지능은 바로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구글 제미나이는 코파일럿과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이나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가장 뛰어나지 않나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과학 과목을 먼저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과학 탐구, 실험 관찰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때는 이미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구글 제미나이를 비교해서 실험해 봤거든요. 실험 관찰과 관련해서는 제미나이가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성인과 비교했을 때 문해력에서 조금 약한 아이들이 답변을 읽기에는 서술형으로 길게 대답하는 코파일럿보다 구조화된 짧은 답변들을 제공하는 제미나이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을 선택하든 내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들을 하나씩 다 써보고 이런 경우에는 챗GPT가 좋고 저런 경우에는 코파일럿이 좋더라. 코딩을 하는 데는 클로드3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좋고 사진을 생성하는 거는 미드저니가 좀 더 낫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달리3가 더 낫더라. 이런 식의 경험적 지식을 얻은 다음 상황별로, 문제별로 필요할 때마다 가장 딱 알맞는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초등 교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내 자녀가 교과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이들 교과서를 주 1회 정도 함께 읽어보면서 예습, 복습을 같이 해보라고 권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딱 아실 거예요. 국어 교과서가 아니라면 초등이라서 그런지 글밥이 많지도 않고 활동 위주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교과서를 뭘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어떤 포인트들을 점검해야 할지,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 퍽 난감해집니다. 바로 이럴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말 도움이 돼요.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목차, 학습 목표, 그리고 뭘 배우는지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내용만 있으면 나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서 교과서 내용을 더 다양하게 확장해서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 8월에 발간한 생성형 AI 교육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땐 교사 주도로
교육적인 의도에 따라서 교사의 시연을 중심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 문제 때문인데요. 따라서 학교에서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의도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시연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이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학습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험 관찰 내용을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 함께 탐구해 볼게요. 과학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순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주제를 탐구하며 실험을 계획하기. 교과서에 나온 실험 주제 하나를 뽑아서 제미나이에게 실험 계획을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2단계, 실험하기. 제미나이가 제안한 방법을 따라서 집에서 준비물을 갖춰서 실험 관찰을 해보거나 혹은 재료 준비와 실제 실험이 어려우시다면 유튜브에서 해당 주제의 실험 영상을 찾아서 시청한 다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3단계,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하기. 실험 결과를 찍은 사진이나 캡처한 이미지를 제미나이에게 입력하고 실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시면 끝입니다. 먼저 저는 과학 교과서에서 액체에서 대류 현상 관찰하기와 관련된 실험 사진, 이미지를 캡처했어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그 실험 이미지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쓰셔도 됩니다. 실험 사진이나 캡처한 것을 가지고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입력해 준 다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액체에서 대류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을 캡처한 이미지야. 이 실험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계획해줘.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이렇게 촤라락 해줍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 문장에 액체에서 대류 현상 관찰 실험 계획이라고 제목까지 달아줬어요. 이렇게 제미나이는 답변을 할 때 제목을 달아줘요. 근데 코파일럿 답변은 안 그렇거든요. 코파일럿은 좀 서술형으로 길게 설명해요. 그렇다 보니 제미나이가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좀 더 편해요. 자, 제목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험 목표, 실험 재료, 실험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확장해서 탐구해 볼 만한 연관 실험 활동까지 추천해 주는 등 알차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실험 계획 단계는 끝났습니다. 다음 2번째 단계 뭐죠? 바로 실험하는 단계죠. 저는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시청하고 실험 과정 중에서 화면 하나를 캡처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경우 실제로 아이와 함께 실험을 하셨다면 실험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 제미나이에게 실험 결과 이미지를 입력하고 결과 설명을 요청하기. 저는 앞서 유튜브에서 시청한 영상 중 실험 결과 부분을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과학 수업 때 배우는 액체 대류 현상에 대한 실험 사진이야. 이 실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만약 답변이 부실하다 싶으면 답변 다시 생성하기를 누르거나 길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렵다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만약 교과서 예습을 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주제에 대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복습이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본 다음 연관 개념이나 심화학습의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배움을 확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를 그냥 달달달 외운다거나 힘들게 많은 양의 문제집을 풀게 하는 것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호기심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배움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아이와 생각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일석이조의 공부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미래 직업 세상에서 내 아이가 뒤처지진 않을까라고 고민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앞으로도 꾸준히 미래 ITV를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